그 싸구려 고무풍선 냄새와 절망감이 뒤섞인 특유의 악취를 아는가? 판교 테크노밸리 사옥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냄새가 나를 덮쳤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코드 리뷰를 하거나 황소도 쓰러뜨릴 만큼 독한 사약을 들이켜듯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하는 날이었지만 오늘 개방형 오피스의 풍경은 마치 악마를 위해 열어준 돌잔치 같았다. 보라색과 금색 풍선들이 환풍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인터넷 시급보다 비싸 보이는 화려한 리본들이 에르고 휴먼 의자마다 묶여 있었다. 나는 새 번의 합병과 한 번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버텨낸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꽉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우리 팀원들은 토스터기와 구리선 몇 가닥만 쥐어줘도 자아를 가진 인공지능을 코딩해낼 수 있는 천재적이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엔지니어들이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마치 은행 강도들에게 인질로 잡혀 강제로 틱톡 댄스를 추고 있는 듯한 참담한 표정이었다. 인조 잔디와 팔레트로 만든 임시, 무대 위에는 진태희가 서 있었다. 태희, 바로 우리 회사 이 회장님의 며느리였다. 그녀는 32살이었고 돈만 주면 졸업장을 준다는 해외의 이름 모를 대학에서 MBA를 따왔으며 강남 피부과의 보톡스 방어선 때문에 눈가까지는 미처 닿지 못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기업이 박살나는 이야기나 체계적인 복수극을 즐긴다면 이 이야기의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는 함부로 나대면 어떻게 좆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이니까. 임다연 수석님. 태희가 층간소음 분쟁을 일으켜 경찰에 신고당할 법한 데시벨로 비명을 지르며 나를 불렀다. 그녀는 완벽하게 네일아트를 받은 손을 흔들었다. 마침 피벗을 발표하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나는 콘크리트 바닥 위로 구두굽을 부딪히며 걸어갔다. 리드미컬한 소리였다. 또각, 또각.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계바늘 소리 같았다. 아직 그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피벗이란요, 테이 디렉터님. 1단계 론칭이 딱 3주 남았습니다. 인프라 통합은 90% 완료됐고요. 다 만들어진 항공모함을 욕조 안에서 방향을 틀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웃었다. 텅 빈 유리잔 바닥에 얼음이 부딪히는 듯한 오만하고 가벼운 소리였다. 어머, 다연수석님은 너무 아날로그적이시라니까. 우린 이제 항공모함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린 거대한 무브먼트를 만들고 있다고요. 그녀가 뒤에 있는 화면을 가리켰다. 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내 인생의 3년, 수천 시간의 구조적 논리, 현재 회사의 기업 가치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독자적인 백본망이 화면에서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크레파스로 휘갈겨 쓴 듯한 폰트로 시너지 2라고 적힌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었다. 제가 새로운 혁신 본부장으로 임명되었어요. 태희가 사무실을 향해 활짝 웃으며 발표했다. 박수. 소리는 듬성듬성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임무는 리더십의 민주화입니다. 다연수석님, 그동안 튼튼하게 일 참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신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말이죠. 그녀가 벤자민 화분 옆에 서 있는 한 청년을 가리켰다. 백민준 씨. 민주는 23살이었다. 양말도 신지 않은 채 발목이 드러나는 로퍼를 신었고 예전에 나에게 SQL이 무슨 영화 시퀄 후속편이냐고 물어봤던 인물이었다. 민준 씨가 최종 롤아웃을 위한 수석 아키텍트 자리를 맡게 될 겁니다. 태희가 말했다. 그 뒤로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질량이 느껴질 정도였다. 나의 리드 엔지니어 마 팀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제발 소리를 지르거나 의자를 집어던지거나 뭐라도 해보라고 무언의 애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나는 시스템 아키텍트다. 나는 혼돈을 다루지 않는다. 나는 논리 회로를 다룬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논리는 심각한 오류를 품고 있었지만 계약은 내 계약서만큼은 완벽했다. 민준 씨, 나는 죽은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라이머리 클러스터의 로드 밸런서 트래픽 지연 임계치가 얼마인지 아나요? 민준이 눈을 빡빡거렸다. 우리 전부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로영 아닌가요? 그렇지. 내가 말했다. 제로지. 나는 테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무능한 자 특유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고인물을 성공적으로 치워버렸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명품 핸드백 안에 수류탄을 집어넣고 핀을 뽑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래서 말인데요. 태희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다연수석님. 민준 씨를 위한 문서화를 진행할 수 있게 2주 동안은 회사에 남겨드릴게요. 화장실 앞 파티션 밖 예비 자리에 앉으시면 될 거예요. 문서 작업하기엔 거기가 더 조용할 테니까요. 그 무례함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거의 예술의 경지였다. 나는 들고 있던 텀블러를 가장 가까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 손을 넣었다. 정의로운 세상이었다면 무기를 꺼냈겠지만 나는 내 사원증을 꺼냈다. 서버실, 임원실, 비밀,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묵직한 마그네틱 마스터카드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태희가 마술을 보고 당황한 골든 리트리버처럼 고개를 갸웃거렸. 네? 2주는 필요 없다고요. 내가 말했다. 나는 사원증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밀었다. 카드는 빙글빙글 돌다 책상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사직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시간부로 마음대로 그만둘 순 없어요. 태희가 코웃음을 쳤다. 오후 5시에 이사회 미팅이 있다고요. 투자자들이 데모 버전을 보러 올 거예요. 아버님께서 기술적인 질문에 대답하려면 수석님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수석 아키텍트는 백민준 씨잖아요. 나는 블레이저 재킷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분은 디지털 네이티브니까 시너지가 뭔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임수석님, 오버하지 마세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1마이크로초 동안 그녀의 미소가 흔들렸다. 남으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풍선을 보았다. 주변의 눈동자들을 보았다. 난 더 이상 이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진태희 씨. 난 이제 민간인이고 민간인은 혁신본부장 따위의 명령을 듣지 않죠. 나는 뒤를 돌았다.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유리문을 나서기 전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아버님께 오후 5시 이사회 미팅이 아주 흥미로울 거라고 꼭 전해주시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녀가 따져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를 내며 걷지도 않았고 문을 쾅 닫지도 않았다. 나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정확히 알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와인한 잔을 따를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여자답게 침착하고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나갔다. 엘리베이터에 타며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9시 15분. 내 평생의 역작 천지 프로토콜은 심장박동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방금 그 인공심박동기를 꺼버렸다. 이제 이 환자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화요일 오전 11시. 분당 정자동의 주택가에는 특유의 적막함이 흐른다. 낙엽 청소기 소리가 점심시간을 맞아 멈추고 쿠팡 배송 트럭이 정지, 신호에 맞춰 공회전하는 소리만이 들리는 그런 고요함. 그것은 20km 박판교에서 현재 활활 타오르고 있을 디지털 지옥불과 대비되는 차갑고 아름다운 정적이었다. 나는 라디오도 팟캐스트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운전의 집으로 왔다. 엔진의 낮은 웅웅거림과 내 신경계가 차분히 가라앉는 소리뿐이었다. 진입로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당의 수국 앞에 섰다. 잎사귀가 약간 시들어 있었다. 나는 호스를 집어들었다. 잎사귀 위로 흩뿌려지는 차가운 물 한 개가 마치 세례식처럼 느껴졌다. 나는 3년간의 기업 쓰레기 같은 은어들, 3년간의 무의미한 회의들,
그리고 나보다 연봉을 3배나 더 받는 남자들이 싼똥을 치워온 3년을 씻어내고 있었다.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내 휴대폰은 마치 클럽 사이키 조명처럼 번쩍거리고 있었다. 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머릿속에 컴파일된 스크립트처럼 일련의 사건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먼저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팀장, 서윤, 대호 등 엔지니어들은 휴게실에 모여 공포에 질린 채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아키텍처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 그들뿐이니까. 그들은 천지 시스템이 단순한 코드 뭉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것은 특정 생체 인식키가 있어야만 변경을 승인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였다. 바로 내 지문키.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는 자신의 시너지 발표를 위해 색상 테마를 바꾸려고 마스터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을 시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회색으로 비활성화된 화면을 마주했겠지. 그는 젊으니까 당장 패닉에 빠지진 않았을 것이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거나 챗 GPT에 물어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는 세대니까. 오전 11시 태희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대시보드 화면이 왜 안 뜨냐며 사무실을 쿵쾅거리며 돌아다녔을 테고 민준에게 그냥 다연 수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겠지.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파스트라미 햄, 스위스 치즈, 그리고 디중 머스터드를 아주 듬뿍 발라서 화강암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드디어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47통, 음성 메시지 12개, 그리고 생매장당한 사람의 절박한 유언장처럼 보이는 카카오톡 폭탄. 리드 엔지니어 마 팀장, 수석님 제발 전화 좀 받아보세요. 민준이가 루트 디렉토리 권한을 건드리고 있어요. 제가 막을 수가 없네요. 이놈이. 관리자 권한은 있는데 아키텍처 승인 권한이 없어서 이러다 전체 락아웃 너크웃 걸립니다. 진태희, 임다윤 씨, 이거 너무 아마추어 같네요. 당장 전화 받으세요. 데모 환경 비밀번호 내놓으세요, 당장. 10분 뒤 진태희, 당신 항명죄로 인사팀에 징계 올릴 겁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샌드위치 맛이 기가 막혔다. 이미 퇴사한 직원을 항명죄로 징계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딱 그녀의 지적 수준에 맞는 논리였다. 나는 회사에서 지급받은 고철 덩어리 노트북 대신 내 개인 맥북을 열고 프라이빗 이메일 서버에 접속했다. 보낸 편지함을 확인했다. 거기 있었다. 나의 사직서 이메일. 하지만 그 이메일은 인사팀이나 태희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임스탬프가 찍혀 이사회 측 법률고문, 외부 회계감사법인, 그리고 회장실 비서관에게 자동으로 포워딩되는 강력한 암호화 에스크로 서비스로 발송되었다. 발송 시간 오전 6시 59분. 태희의 금항할 대관식 행사가 열리기 2시간 전. 그녀가 나를 해고 강등 재배치하기 2시간 전. 이게 왜 중요하냐고? 대한민국 노동법, 특히 내가 직접 작성한 법무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쓴 기술 업무 범위 계약서, 철통 같은 계약 조항에 따르면 퇴사 시점이 지식재산권 IP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프로젝트를 재배치한 이후에 내가 그만뒀다면 무단 이탈이나 직무유기로 간주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전에 사직했다. 내가 유일한 공식 아키텍트인 상태에서 사직한 것이다. 오이 피크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하고 시큼한 소리가 났다. 인사팀 직원들이 미친 듯이 이메일함을 뒤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우리 쪽에 접수된 사직서는 없는데요. 인사팀장이 인중에 땀을 닦으며 소리치고 있겠지.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무단결근인데 이거 직무유기로 엮을 수 있나요? 그들은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법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지식재산권법을 걱정해야 했다. 전화가 또 울렸다. 회사 대표 번호였다. 나는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러자 민준에게서 카톡이 왔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유유 다름이 아니라 딥스토리지 노드로그인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64자리 키를 입력하라는데 감사합니다 유유. 는 무슨 나는 텅 빈 주방에 대고 중얼거렸다. 답장하지 않았다. 쪼잔하게 굴려는 게 아니었다. 한 10% 정도는 쪼잔함일 수도 있겠지만 90%는 전략이었다. 내가 비밀번호 하나라도 알려주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기술 자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나와 회사 간의 고용 연결 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셈이다. 그들의 싼똥을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 침묵은 나의 방패였고 침묵은 나의 검이었다. 접시를 씻었다. 물기를 닦고 제자리에 넣었다. 오후 1시. 이사회 미팅까지 4시간 남았다. 이 회장님이 하와이 골프 여행에서 돌아와 착륙하기까지 4시간. 수백억 원짜리 질문이 던져지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404 에러가 송출될 때까지 남은 시간. 나는 거실로 가서 책을 펼쳤다. 추리 소설이었다. 상황과 딱 맞았다. 단지 내 버전의 이야기에서는 시체가 서버팜이고 살해 흉기가 계약서 143페이지의 조항이라는 것만 다를 뿐. 다시 판교의 유리 건물로 돌아가 보자. 사무실 에어컨은 20도로 맞춰져 있었지만 고 본부장 CTO는 맞춤형 이태리 수트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있었을 것이다. 고 본부장은 헬륨 풍선 마냥 공기역학적으로 위로 둥둥 떠올라 승진해온 무능의 결정체였다. 그는 IT 유행어는 잘 알았다. 비싼 싱글몰트 위스키를 주문하는 법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분산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법은 전혀 몰랐다. 나는 그곳에 없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훤히 보였다. 3년이나 그들과 일했으니까 내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패닉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고 본부장은 민준의 의자 뒤에 서 있었을 것이다. 민준의 그 칠칠한 바이브는 1시간 전에 이미 증발했다. 화면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붉은색 경고 텍스트로 도배되어 있었을 것이다. 후저자용 보안키가 있잖아. 그걸로 우회해서 들어가 봐. 고 본부장이 윽박질렀겠지. 해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키텍처 승인 불가라고 뜹니다. 시스템이 고아 모드로 진입했대요. 고아 모드? 테이가 사무실을 서성거리며 날카롭게 소리쳤을 것이다.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아마 남편 회장 아들에게 임다연 수석이 미쳤다며 카톡을 쏟아내고 있었을 것이다. 고아, 모드가 대체 뭔데? 버그야? 버그가 아닙니다. 마침내 마 팀장이 입을 열었을 것이다. 마 팀장은 좋은 사람이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대학생 쌍둥이를 부양해야 했다. 그에게는 다리를 불태울 특권이 없었다. 그는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기능입니다. 다연 수석님이 1년차에 설계해둔 방어 시스템이에요. 공식적인 인수인계 프로토콜 없이 프라이머리 아키텍트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시스템은 이를 적대적 개입으로 간주합니다. 적대적 개입? 테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건조하고 갈라진 소리였다. 내가 서버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새 책임자를 앉힌 것뿐이잖아. 해킹이 아니라 단순 인사 발령이라고. 시스템은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다. 커널 입장에서 보면 아키텍트의 프라이빗 키가 없는 상태에서의 권한 변경은 해커가 코어망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럼 오버라이드 강제 해제시켜요. 테이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이 CTO잖아, 고 본부장님. 당장 저거 풀어요. 내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짜릿하게 즐기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직함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 고 본부장에게는 직함이 있었다. 높은 연봉도 있었고 전망 좋은 임원실도 있었다. 하지만 시스템 아키텍처의 세계에서 진짜 권력은 인사팀이 부여하는 게 아니다. 암호화폐처럼 강력한 암호화 엔크립션과 권력을 부여한다. 난 못합니다.
고 본부장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임 수석이 루트 권한을 넘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수석이 워낙 조용하길래 혼자 레거시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줄로만 알았지. 그녀가 우릴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태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여자가 회사를 사보타주. 파괴한 거잖아. 아니요, 마 팀장이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이 말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나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한다. 수석님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석님이 프로그래밍한 그대로 정확히 작동 중입니다. 아키텍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전화 걸어 당장 태희가 악을 했습니다. 고 본부장이 말했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집으로 퀵서비스든 사람이든 보내. 고급 빌라 단지에 산다며. 수석님 집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프라이빗 게이트 단지입니다. 마 팀장이 거짓말을 했다. 우리 동네엔 그런 게이트 없지만 내가 예고 없는 방문객을 극도로 혐오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30분 사내 IT 부서에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다. 마케팅팀이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할 수 없었다. 영업팀은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접근이 막혔다. 사내 메신저 서버가 미친 듯이 버벅대기 시작했다. 천지 프로토콜은 단순한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회사의 척추였고 나는 그 척추뼈를 쑥 뽑아버린 것이다. 태희가 서버실을 뛰쳐나갔다. 아버님께 전화할 거야. 회장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여자를 바닥까지 고소해서 금요일이면 서울역 골판지 박스에서 자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녀는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침 오후에 중대한 미팅을 위해 하와이에서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던 회장은 상공산만 PT에 있었다. 대화는 아마 짧았을 것이다. 아버님, 임다현 수석이 시스템을 잠가버렸어요. 우리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포티즘 친족 등용의 수혜자이긴 했지만 어쨌든 기업의 이윤 구조만큼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던 이 회장은 딱 한 가지만 물었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 해고했니? 아니.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직을 변경한 것뿐인데 해고했냐고 묻잖아. 자기 발로 걸어 나갔어요. 오늘 아침 미팅 직전에요. 이 회장은 침묵했을 것이다. 그는 내가 오버하는 성격이 아니란 걸 알았다. 내가 걸어 나갔다는 건 이미 건물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었다. 어떻게든 고쳐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을 것이다. 5시에 투자자들 들어왔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면 네가 내 며느리라는 사실도 널 구해주지 못할 거다. 다시 서버실. 민주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붉은색 텍스트가 바뀌었다. 더 이상 스크롤되지 않고 고정된 경고문 하나가 떴다. 시스템 락아웃 임박. 아키텍트 자격증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120분 후 시스템이 베이스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베이스 상태가 뭐예요? 민준이 속삭였다. 마 팀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공장 초기화, 텅 빈 상태, 백지장, 데이터를 다 지워버린다는 뜻인가요? 아니, 마 팀장이 말했다. 모든 데이터를 극비로 암호화해버린 다음 그 열쇠를 영원히 폐기해버린다는 뜻이지.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다. 오후 2시 45분 나는 책장을 넘겼다. 탐정이 막 단서를 하나 찾아낸 참이었다. 떨어져 나간 단추 하나? 얼마나 시시한가. 12층 법무팀 사무실. 그곳은 마호가니 나무 냄새와 공포의 냄새로 가득 찼다. 미팅 1시간 전인 오후 4시. 서스펜더를 촌스럽지 않게 소화하는 상어 같은 법무팀장 송 변호사가 주니어 변호사 3명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계약 위반 사항 당장 찾아내. 송 변호사가 포효했다. 어차피 고의로 회사 자산에 손해를 끼친 거라면 업무상 배임으로 엮어서 당장 경찰, 동원에 수갑 채워 끌고 올 수 있어. 그들은 내 인사 기록 파일을 갈기갈기 찢을 듯 뒤졌다. 비밀유지 계약서, NDA를 읽고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라고 적힌 표준 근로계약서의 독소 조항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근로계약서만 보고 있었다. 정작 중요한 천지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합의서는 보지 않고 있었다. 3년 전 회사가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구형 시스템이 3일 내내 다운됐을 때 그들은 나에게 제발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난 외부 컨설턴트였다. 난 절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절박했다. 그래서 내가 계약 조건을 직접 썼다. 나중에 그들이 나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그들은 시스템이 안정화된 것에 너무 안도한 나머지 내 원래 컨설팅 IP 계약서를 근로계약서의 첨부 문서로 그냥 덧붙여버렸다.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부터 한 것이다. 찾았습니다. 주니어 변호사 한 명이 소리쳤다. 그는 서류를 든 채 덜덜 떨고 있었다. 첨부문서 B 천지개발 프레임워크 합의서입니다. 읽어봐. 송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제11조 7항 다목 주니어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프라이머리 아키텍트의 프로젝트 재배치, 강등 또는 해고가 60일의 유예, 기간 및 서면을 통한 아키텍처 승인 인계 없이 발생할 경우 결론만 말해 모든 외부 동기화 시스템은 즉각 보안 동결 프로토콜을 실행한다. 사무실에 정적이 감돌았다. 보안 동결? 송 변호사가 속삭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더 심각한 조항이 있습니다. 주니어 변호사가 말했다. 라목. 본 프로토콜은 승인되지 않은 제3자의 지식 재산권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시스템은 프라이머리 아키텍트가 생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독립 감사 모드로 전환된다. 그녀가 우리한테 라이선스를 빌려준 거였어. 송 변호사가 가죽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깨달았다. 회사에 판 게 아니었어. 그녀는 이 시스템을 라이선스 기반의 툴로 구축했고 그 라이선스의 조건은 그녀의 관리 감독이 유지될 때만 유효했던 거야. 잠깐만요. 태희가 번진 마스카라를 한 채 법무팀 사무실로 들이닥치며 말했다. 그럼 그냥 다시 고용하면 되잖아요. 보너스 주고 연봉 배로 올려주고 전화해서 당장 임원실 내주겠다고 해요. 송 변호사가 순수한 혐오감을 담아 태희를 노려보았다. 이 멍청한 소리 작작하십시오. 돈 문제가 아닙니다. 락아웃 걸린 시간대나 똑바로 보십시오. 그들은 모니터를 확인했다. 시스템은 정확히 오전 9시에 잠겼다. 당신이 그 얼빠진 인턴놈을 발표한 바로 그 순간에 발동된 겁니다. 밤엔 송 변호사가 말했다. 임수석은 키보드로 직접 잠근 게 아니에요. 자동화된 데드맨 스위치를 걸어둔 겁니다. 정오까지 서버 실문에 그녀의 사원증이 태그되지 않으면 시스템은 그녀가 쫓겨난 걸로 간주하고 터지게끔 세팅된 거라고요. 그럼 해킹해서 뚫어요. 태희가 악을 썼다. 못 뚫습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다. 매 분마다 바뀌는 256비트 키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게다가 법적으로 우리가 그 암호화를 풀려고 시도하는 순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로 구속감입니다. 임수석은 우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민사 수준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우리가 불법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로 금융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고 압수수색을 나올 사안이라고요. 오후 4시 45분. 본사 고층 이사회 룸에서는 웨이터들이 탄산수를 따르고 있었다. 은쟁반 위에는 최고급 샌드위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방. 앞쪽에 거대한 고해상도 스크린들은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다. 화면에는 회사 로고가 아닌 붉은색 자물쇠 아이콘이 깜빡거렸다. 그리고 그 아래 작고 정중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라이선스 만료. 민주는 이사회룸 구석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HDMI 선에 연결하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서버가 뻗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그냥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만 보여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은 채
그냥 일시적인 오류예요. 민준이 텅 빈 의자들을 향해 중얼거렸다. 제가 우리 비전을 잘 설명하면 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다. 투자자들이 도착했다. 재무제표를 마치 미슐랭 레스토랑 메뉴판 보듯 훑어보는 냉혹한 벤처 캐피탈 VC의 상어들이었다. 그들은 날렵한 수트를 입고 차가운 눈빛을 빛내며 걸어 들어왔다. 이 회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대표 투자자인 한 대표가 물었다. 곧 도착하십니다. 태희가 앞으로 나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안면근육 경련 같았다. 환영합니다. 제가 새로 부임한 혁신본부장 진태희입니다. 오늘 아주 환상적인 피벗 전략을 보여드릴 예정. 한 대표가 붉은색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태희를 보았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화면에 왜 라이선스 만료라고 떠 있는 겁니까? 한 대표가 물었다. 아, 저건요. 태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기술적인 작은 오류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이거든요. IT 기술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IT 기술이 어떤 건지 저도 아주 잘 압니다. 한 대표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런 문구는 보통 당신들이 돈을 안 냈을 때 뜬다는 것도 알죠. 우린 돈 냈어요. 태희가 빽 소리쳤다. 우리가 소유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아니었다. 패배감에 찌든 법무팀장 송 변호사였다. 오늘 미팅은 연기해야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다. 아키텍처와 관련된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법규 준수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임다연 수석은 어디 있습니까? 한 대표가 물었다. 그는 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3개월 전 내가 직접 그에게 브리핑을 했었으니까 그는 내가 쓰레기 같은 유행어를 쓰지 않아서 나를 마음에 들어했. 임다연 씨는 더 이상 우리 회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태희가 재빨리 말했. 한 대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자물쇠 화면을 보고 단숨에 상황을 파악했다. 수석 아키텍트를 잘랐군요. 한 대표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열쇠를 들고 가버렸고 그 여자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태희가 박박 우겼다. 그녀가 똑똑하다면 한 대표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다. 이미 권리를 행사했겠죠. 그녀가 이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라면 분명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 회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죠. 이거 꽤 재밌어지겠는데요. 이사회 룸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이 회장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는 타이틀리스트 골프웨어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그 눈빛은 콘크리트 벽 녹여버릴 듯 살벌했다. 공항 활주로에서부터 차를 타고 엘리베이터까지 미친 듯이 달려온 게 분명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 회장이 씩씩거렸다. 방 안은 고요했다. 투자자들은 콜로세움의 검투사 시합을 구경하는 로마 귀족들처럼 흥미롭게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태희는 화이트보드 곁에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고 민주는 이미 벽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었다. 아버님, 태희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건 사보타주예요. 임다연이 바이러스를 심었어요. 데모 버전 시연 직전에 우릴 엿먹이려고 시스템을 잠가버린 거라고요. 이 회장은 며느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붉은 스크린만 뚫어지게 보았다. 라이선스 만료. 그는 송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사실인가? 그녀가 우리 시스템을 파괴했나? 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서류처를 들어올렸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회장님. 시스템은 합법적인 기본 상태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임 수석의 개인 컨설팅 법인이 루트 아키텍처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관리 감독관으로 재직하는 조건 하에 사용권, 라이선스만 부여받은 상태였습니다. 적법한 인수인계 기간 없이 그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자마자 라이선스가 즉각 만료된 겁니다. 즉각 만료라뇨. 지가 자기 발로 걸어 나갔잖아요. 태희가 소리쳤다. 우릴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사실 송 변호사가 서류처를 열며 말했다. 저희 법무팀이 방금 이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9분에 보안 에스크로 서비스를 통해 제 이메일로 송달된 문서입니다. 송 변호사는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임수석의 사직서입니다. 본부장님이 조직 개편을 발표하기 딱 2시간 전에 작성 및 타임스탬프 공증이 끝난 문서입니다. 이 회장이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홧김에 나간 게 아니었어. 이 회장이 사직서를 읽으며 중얼거렸다. 자기가 팽당할 걸 알고 미리 사직서를 낸 거야. 전수석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태희가 항변했다. 완전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거라고요. 임수석은 서프라이즈 따위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회장이 씹어뱉듯 말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 그는 타임스탬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쳐다보았. 네가 그 사람을 갖고 놀려고 했구나. 이 회장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우리 회사 명운이 걸린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3년이나 공들인 그 프로젝트를 빼앗아서 그는 민준을 대충 가리켰다. 양말도 안 신고 다니는 저 인턴 나부랭이한테 넘겨주려고 해? 전 패러다임을 혁신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태희가 울먹였다. 넌 우리의 유동성을 혁신적으로 날려버렸어. 이 회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물잔들이 덜썩거렸다. 투자자인 한 대표가 헛기침을 했다. 이 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려던 독점 기술이 사실은 이 회사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회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투자자들을 돌아보았다. 지식재산권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입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 수석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부르기만 하면 그녀는 지금 어디 있죠? 한 대표가 지금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 회장이 땀을 닦으며 말했. 집구석에서 우리 꼴을 보며 비웃고 있겠죠. 태희가 코웃음 쳤다. 아니요. 한 대표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가 폰 화면을 들어올려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집에 있지 않네요. 한 대표의 폰 화면에는 링크드인 알림 혹은 IT 전문 매체 전자신문의 속보가 떠 있었다. 태성 시스템즈, 새로운 최고 시스템 전략가, CSS, 영입. 사진도 있었다. 내 얼굴이었다. 2년 전에 찍은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침착해 보이는 증명사진. 혜성, 이 회장의 숨이 턱 막혔다. 우리 최대 경쟁사 아닙니까? 부제목도 읽어보시죠. 한 대표가 말했다. 이 회장이 몸을 기울였다. 혜성 시스템즈, 과거. 천지로 알려졌던 차세대 인프라 미르의 독점 라이선스 확보. 수석 아키텍트 임다현 개발. 방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여전히 붉은색 자물쇠 아이콘을 띄우고 있는 프로젝터 펜이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릴 뿐이었다. 팔아넘겼어? 송 변호사가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사직해서 라이선스 권한을 되찾은 다음 그걸 그대로 태성 쪽에 넘겨버렸어. 어떻게 단 6시간 만에? 6시간 만에 판 게 아니야. 이 회장이 의자에 무너지듯 기대며 말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야. 태희가 자기를 쳐낼 걸 알고 이미 모든 딜을 세팅해둔 거라고. 그가 태희를 노려보았다. 이제 그 눈빛은 분노를 넘어 경멸에 가까웠다. 넌 우리 프로젝트만 날려먹은 게 아니야. 이 회장이 말했다. 넌 우리 회사의 심장부를 가장 강력한 적군의 손에 통째로 쥐어줬어. 적에게 핵무기를 사준 꼴이라고. 태희가 엉엉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님, 우린 가족이잔. 당장 나가. 이 회장이 말했다. 아버님, 나가라고. 태희는 울며 이사회 룸을 뛰쳐나갔다. 민준도 구명조끼라도 껴한 듯 자기 노트북을 가슴에 품고 후다닥 그 뒤를 따랐다. 이 회장이 투자자들을 바라보았다. 한 대표님, 오늘 수표는 안 나오겠군요. 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트 재킷의 단추를 채웠다. 이 회장님, 수표는 영원히 안 나올 겁니다. 우리는
안정성에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린 지금 당장 태성 시스템즈에 전화할 생각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새 시스템을 론칭했다더군요.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이 회장은 붉은 스크린 아래 송 변호사와 단둘이 남겨졌다. 라이선스 만료. 그리고 20km 밖 분당에서 나는 책장을 넘겼다. 탐정이 마침내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 범인은 집사였지만 그는 살인을 사고사처럼 완벽하게 위장했다. 다음 날 아침 본사 사무실은 유령 도시 같았다. 풍선은 모두 치워졌고 시너지 현수막은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소문으로 다 들었다. 내 폰은 드디어 조용해졌다. 나는 딱 한 번호만 빼고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바로 이 회장의 개인 휴대폰 번호. 그가 전화할 거란 걸 알았다. 안 할 수가 없지. 오전 10시. 내 폰이 징징 울렸다. 이 회장. 나는 3번 울리게 둔 다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 회장님. 임수석. 그의 목소리는 12시간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아, 죄송하지만 저는 현재 새 직장과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 NDA를 맺은 상태라 타사의 독점 기술에 대해 논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냥하게 말해 독점 기술? 그가 쥐어짜내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임수석, 당신이 우리 내장을 다 파먹었어. 서버는 깡통이 됐고 영업팀은 개인, 노트북으로 엑셀 켜서 장부 쓰고 있다고. 회사가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 그거 참 대단한 혁신이네요. 내가 말했다. 테이 디렉터님이 딱 원하던 거 아닌가요? 테이는 끝났어. 이 회장이 말했다. 오늘 아침에 해고했네. 그 백민준인가 하는 인턴도 쫓아냈어. 고 본부장은 대기 발령 냈고 피바람이 불었어, 다현 씨. 이제 속이 시원해? 제 업무 지표에 행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회장님. 저는 효율성만 따집니다. 그리고 진태희 씨는 극도로 비효율적이었고요. 임수석, 제발 돌아와 주게. 태성에서 얼마를 제안했든 우리가 다 맞출게. 2배를 주겠네. 스톡 옵션도 챙겨줌세. 제발 시스템 잠금만 좀 풀어줘. 불가능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회장님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 복수심에 불타서 시스템을 잠근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잠가야만 했기 때문에 잠근 겁니다. 제가 퇴사하는 순간 전 더 이상 귀사의 공식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시스템을 열어둔 채 나갔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데이터 유출이나 보안 사고에 대해 제가 전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했을 겁니다. 전 시스템을 잠금으로써 저와 회장님 모두를 보호한 겁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 보호한 거잖아. 이 회장이 소리쳤다. 우리 지식재산권을 들고 튀었으면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죠, 회장님. 제11조 7항. 천지 프레임워크는 제 고용 상태를 조건으로 귀사에 비독점적으로 라이선스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외부 컨설턴트로 일할 때 썼던 조항 그대로요. 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법무팀은 제 전과 기록 같은 뒷조사나 하느라 바빠서 그 조항을 빼달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 태성 시스템즈. 이 회장이 입을 열었다. 대체 언제부터 접촉한 거야? 태희 씨가 비행기에서 읽어보겠다고 제 소스 코드를 종이로 프린트해달라고 요구했던 그날부터요. 내가 대답했다. 3개월 전이죠. 코드를 프린트해서 본다는 인간은 코드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코드의 분량을 무게로 달아보려는 거지. 비싸게 구는 아키텍트를 치워버리고 싸구려 정비공을 안 칠 핑계를 찾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덫을 놓았군. 전 안전망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회장님. 절 절벽에서 밀어버린 건 회장님 측이고요. 제가 바닥에 처박혀 죽지
안 왔다고 화를 내시면 곤란하죠. 우린 소송할 거네, 이 회장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산업 스파이, 배임 행위로 엮을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말했다. 제 사직서는 타임스탬프로 완벽하게 공증되어 있고 IP 소유권도 명확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성 시스템즈의 법무팀은 송 변호사 따위는 동네 교통사고 합의반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막강하거든요. 회장님, 정말 앞으로 5년 동안 주주총회에 불려나가서 왜 며느리한테 회사의 왕관 보석을 쥐어주며 소꿉장난을 치게 내버려 두었는지 해명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이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무겁고 패배감에 찌든 소리였다. 원하는 게 뭔가, 다현 씨.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전 이미 제가 원하는 걸 다 가졌거든요. 로드 밸런서가 뭔지 아는 CTO, 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연봉, 그리고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부수려고 친인척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는 현명한 대표님까지. 완벽하네요. 당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군. 전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건축 구조물은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요. 물리학의 법칙만 따를 뿐이죠. 내력벽을 허물어버리면 지붕은 무너집니다. 제가 바로 그 내력벽이었어요, 회장님. 그리고 그 벽에 대고 오한말을 휘두른 건 당신들이고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커피를 한 잔 더 따랐다. 회사 휴게실에서 주던 썩은 구정물 같은 커피가 아닌 진짜 향긋한 원두 커피였다. 마지막으로 처리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었다. 천지 프로토콜 원격 관리자 패널에 마지막으로 접속했다. 잠금을 풀려는 게 아니었다. 오, 절대 아니지. 메시지를 하나 남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단 하나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완료. 엑셀로 잘 해보시길. 엔터키를 쳤다. 그리고 내 관리자 마스터키를 영구적으로 삭제해버렸다. 다리를 불태운 정도가 아니었다. 나는 아예 강물에 핵폭탄을 던져버린 것이다. 후폭풍은 빠르고 잔인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몰아쳤다. IT 업계에서 비밀이란 오래가지 못한다. 특히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허공으로 증발해 버린 사건이라면 더더욱. 수요일 오후 블라인드와 IT 전문 매체들이 이 사건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한 매체의 헤드라인은 이랬다. 판교 IT 공룡의 침몰, 낙하산, 인사가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린 방법. 부정적인 기사에 내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천재적인 전직 수석 아키텍트로만 묘사되었다. 아주 마음에 들었다. 반면 진태희의 이름은 인터넷 사방팔방에 도배되었다. 그녀의 시너지 이 발표 슬라이드 사진이 유출되었다. 누군가 크레파스 폰트로 쓰여진 그 끔찍한 슬라이드를 캡처해 올렸고 그것은 몇 시간 만에 밈이 되어버렸다. 시너지 이은 이제 업계에서 내가 지금 무슨 똥을 싸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의 은어로 쓰이고 있었다. 목요일, 전 직장의 주가는 12%나 폭락했다. 미팅을 박차고 나갔던 한 대표의 벤처 캐피탈 펌은 해당 섹터의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업들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우린 방사능 딱지가 붙은 저 회사 근처엔 10m 장대를 들고도 다가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한편 태성 시스템즈에서의 내 환영식은 아주 따뜻했다. 금요일에 태성 본사로 출근했다. 그곳은 내 옛 직장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다. 조용하고 집중도가 높았다.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한 자 특유의 윤기가 흘렀다. 90년대부터 직접 코드를 짜며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태성의 이진아 대표가 로비에서 나를 맞이했. 임수성님,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선물도 고맙고요. 인프라 자체는 튼튼하니까요. 내가 대답했다. 그저 새 집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 소스코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대표가 웃었다. 제가 말한 선물은 시장, 점유율이에요.
화요일 이후로 수석님 전 직장의 가장 큰 핵심 클라이언트 세 곳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어요. 전화통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시스템이 다 다운됐는데 본사 쪽에선 아무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준다고. 혹시 우리 쪽에 해결책이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방금 그 해결책을 만드신 분을 영입했다고 했죠. 이 대표가 말했다. 그 자리에서 당장 5년짜리 장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갔습니다. 우리는 내 새 사무실로 걸어갔다. 창문이 있었다. 옆 건물 주차장 벽이 보이는 뷰가 아니라 진짜 하늘이 보이는 탁 트인 창문. 아, 참. 이 대표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다. 수석님 마음 편하시라고 법무팀에서 이거 하나 보여드리라네요. 내 전 직장 법무팀의 송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경고장이었다. 걱정 마세요. 내 표정을 읽은 이 대표가 말했다. 우리 최고 법률 책임자 G 씨가 어떻게 답장을 보냈는지 스크롤을 내려보시죠. 스크롤을 내렸다. 답장은 딱 한 문장이었다. 수신, 송 변호사. 첨부된 임다연 수석의 타임스탬프 공증사직서 및 첨부 문서 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본건으로 소송을 강행할 경우 당사는 귀사의 혁신본부장 진태희의 채용 자격 요건 및 내부 통신 기록 전체에 대한 법원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바로 고소 취하 공문 날아왔습니다. 이 대표가 통쾌하게 웃었다. 나는 새 의자에 앉았다. 아주 편안했다. 거기 시스템은 어떻게 됐나요? 내가 물었다. 완전히 죽었습니까? 백업본을 가지고 어떻게든 맨땅에서 재구축하려고 발악 중이랍니다. 이 대표가 말했다. 근데 아키텍처 키가 없으니 데이터가 전부 비정형 쓰레기 조각으로 흩어졌겠죠.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무 그림도 없는 백지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는 꼴일 겁니다. 한 6개월이면 다시 복구하려나요?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시장을 다 먹어치우겠죠. IT 업계에서 6개월이면 성캄브리아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다 자업자득입니다. 이 대표가 문틀에 기대서며 말했다. 아무리 자기 조카한테 비행기 조종대를 쥐어주고 싶어도 비행 중인 기장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면 안 되죠. 맞습니다. 나도 동의했다. 절대 안 될 일이죠. 나는 새 컴퓨터의 전원을 켰다. 순식간에 부칭이 완료됐다. 붉은 스크린도 자물쇠도 없었다. 명령어 입력을 기다리는 깨끗하고 탁 트인 터미널. 창만 빛나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을 우두두 꺾었다. 일할 준비 되셨나요? 이 대표가 물었다. 전 3일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제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끝내주는 걸 하나 만들어보죠. 2주 후 먼지는 가라앉기는커녕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신세계 푸드마켓에서 투뿔 유기농 한우를 사고 있었다. 이제 가격표를 보며 흠칫하지 않고도 소고기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 과일 코너에서 마 팀장을 마주쳤다. 그의 안색은 훨씬 좋아 보였다. 넥타이도 메고 있지 않았다. 수석님, 그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하며 소리쳤다. 아이고, 맙소사, 귀신을 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마 팀장님. 그쪽 상황은 어때요? 그가 껄껄 웃었다. 저 월요일에 사표 던졌습니다. 태성에서 오퍼가 와서요.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태성에 이력서 넣으셨어요? 수석님이 이 대표님께 제 이름 슬쩍 흘려주신 거 다 압니다. 그가 인정했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진짜 리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이지. 거긴 완전히 초상집입니다, 수석님. 이 회장님은 넋이 나가서 좀비처럼 걷고 있고 이사회에서는 회장 해임안 상정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진태일 씨는요? 내가 물었다.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 그게 하이라이트죠. 마, 팀장이씩 웃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건 기본이고 아주 강남 사교계에서 생매장당했어요. 다음 달에 태희 씨가 1년 내내 준비하던 대형 자선 파티 아시죠? 이사회에서 그녀를 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회사 이미지 망친 사람을 내세우는 건 최악의 옵틱이라면서요. 아프겠네요. 그리고 회장님 아들인 남편분은 호텔로 짐 싸서 나갔답니다. 소문으로는 자기 상속분 다 날려먹었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다더군요.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 따뜻해졌다.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의 영역이 아니었다. 완벽한 카르마업보의 실현이었다. 지난주에 고 본부장 아이디어로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서버 뚫으려고 시도했었거든요. 마 팀장이 정유 코너 위로 몸을 숙이며 소곤거렸다. 그 바람에 최종 최후방어선이 터져버렸습니다. 데이터 연구 삭제요? 내가 눈을 크게 떴다. 네. 과거 히스토리 로그 전부 날아갔습니다. 펑 하고요. 지금 재무팀이랑 영업팀 애들 2019년도 종이 영수증 박스 까서 수기로 전표, 입력하고 있어요. 마 팀장이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 아직도 혹시 수석님 비밀번호 아는 사람 없냐고 묻고 다닙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와서 수석님이 기르는 강아지 이름이 뭔지 아냐고 묻더라니까요. 저게 안 키우잖아요.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회장님 표정이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할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차단 목록을 뚫고 들어온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아마 선불 대포폰인 듯했다. 태희일지도 몰랐다. 목소리가 잔뜩 꼬여 있었다. 와인? 분명 와인을 잔뜩 퍼마신 목소리. 다연 수석님, 저 태희예요. 수석님, 우리가 처음엔 오해가 좀 있었지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제 카드 다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이혼하자고 난리고요. 사람들이 다 저를 비웃어요, 수석님. 밈을 만들어서 돌려보고 있다고요. 내가 인터넷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그냥 소스코드 암호만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아낸 거라고 할게요. 제가 해킹해서 살려낸 거라고 말할게요. 제발 법만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메시지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만약 내가 더 어렸다면 동정심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벌을 받았겠지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어리지 않다. 45살이다. 나는 피곤했고 그날 내 책상에 매달려 있던 보라색 풍선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화장실 앞 예비 파티션 자리도 기억한다. 나의 30년 전문성을 마치 자기가 기분 따라 걸쳐볼 수 있는 명품 액세서리쯤으로 취급하던 그 여자의 오만함도 나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저장했다. 만약을 대비한 완벽한 증거 자료니까. 타임스탬프 사직서 폴더 바로 옆에 고이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그 번호 역시 차단했다. 멍청함을 되돌릴 수 있는 코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만함을 고쳐주는 패치 업데이트 따위도 없다. 그냥 추락해서 바닥에 대가리를 밟고 산산조각 나는 수밖에. 이 비극의 마지막 장면은 내가 있지도 않은 어느 사무실에서 끝을 맺었다. 금요일 오후 6시. 이 회장은 임원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예전 내 사무실이 보였다. 불이 꺼져 있었다. 책상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예산을 타내기 위해 3년이나 싸워서 얻어냈던 내 에르고 휴먼 의자는 책상 밑에 가지런히 밀어 넣겨 있었다. 마 팀장이 짐을 챙기러 회사에 들렀다가 그 모습을 봤다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이 회장이 내 빈자리를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의 책상 위에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대재앙이었다. 매출 40% 감소, 고객 이탈률 60%, 법률 자문 비용 300% 증가. 천지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그날 아침 프로젝트 전면 폐기를 결정했다. 대신 오라클에서 파는 평범하고 기성품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사오기로 했다. 돈은 10배나 더 들고 효율은 반이반 토막도 안 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너무나도 완벽하고 처절한 패배라 오히려 우아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 팀장이 복도를 지나가자 이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다 계획한 거였어. 이 회장이 텅 빈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닙니다, 회장님. 마 팀장이 자신의 짐 상자를 든 채 문가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수석님은 회장님을 파괴하려고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수석님은 그저 살아남을 계획을 세우셨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하필 그 탈출구 앞에서 계셨던 것뿐이죠. 이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의자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있다. 분당의 하늘 위로 태양이 지며 하늘을 멍든 듯한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내 한 손에는 꽤 비싼 까베르네 소빈용 와인잔이 들려있다. 테이블 위에는 아이패드가 세워져 있다. 나는 복잡한 코드를 보고 있지 않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도 보지 않는다. 나는 유튜브로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짜장면을 얼굴로 먹어치우는 레전드 영상을 보고 있다. 왜 이걸 보고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냥 웃겼다. 어처구니 없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영상. 그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구조적이고 완벽하게 통제된 논리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은 3년 동안 나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3년 동안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기업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당연하게 부려먹어도 되는 호구라는 뜻이다. 그들은 내가 소리 지르지 않으니 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카디건을 걸치고 다니는 중년 여성은 그저 사무실의 붙박이 가구 같은 존재라고 착각했다. 그들은 시스템 아키텍트야말로 건물 구조에서 내력벽 하중을 견디는 핵심 벽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집을 직접 지어 올린 사람은 그 집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도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아이패드 화면을 톡톡 쳤다. 정준하의 얼굴이 짜장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폰이 징 울렸다. 태성 시스템즈에서 온 사내 메신저 알림이었다. 신규 프로젝트 초대, 프로젝트 미르미리, 수석 아키텍트 임다연. 나는 폰을 집어들었다. 초대를 수락했다. 그리고 남은 와인을 비웠다. 참 우습지 않은가. 조직에 가장 기여한 바가 없는 인간들이 항상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게 그들은 임다연이 순순히 짐을 싸서 조용히 찌그러질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결코 무단으로 훔쳐갈 수 없는 시스템도 있는 법이다. 누군가의 뼈를 깎은 수년간의 노력을 날로 먹으려 들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길 바란다면 오산이다. 특히나 그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단 한 번도 이해하려 노력한 적 없는 자들이라면 더더욱. 낙하산 며느리는 화려한 직함과 타이틀을 원했다. 임다연은 그저 묵묵히 토대를 다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일 필요조차 없었다.